일단 그 사안의 경과부터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그 시작이 된 것은 이제 그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이죠. 김어준 그 뉴스공장의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전 기자, 지금 유튜버입니다.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달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 공소 취소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행 중인 재판, 그러니까 기소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것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였다. 어떤 거래? 검찰의 권한을 일부 남겨두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이런 공소 취소를 제안했다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방송하면서 큰 취재를 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좀 바람을 잡았죠. 그리고 이날 하루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11일 날은 이제 장인수 기자 말고 그 홍사원 KBS 기자, 이 사람도 이제 좌파 출신의 좌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다. 야, 진짜 탄핵 사유까지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소 취소, 탄핵 사유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바로 좌파 언론의 정말 거두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 출연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온 또 언론인이 사실이라면은 탄핵 사유다. 공소 취소 거래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도대체 김어준 씨가 지금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검찰 사건 완전히 박탈 안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사단이 검찰 사건 때문에 난 것인데, 이게 지금 검찰 사건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지금 이 민주당 강경파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뭐 추미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검찰 이번에 확실하게 없애야 된다.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확실하게 없애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이 갈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핵심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 것이죠. 김어준 씨도 직접 이재명 대통령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객관 강박이 있다. 와, 진짜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객관적이려고 하려는 강박이 있다. 너 괜히 그냥 공정한 척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네가 객관적인 척 하면서 이쪽 저쪽 다 지금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웃기지 마. 우리 다 검찰 다 없애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라고 하면서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 사건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이 지금 마약 사건에 백혜룡 투입하라고 지시한 거, 이거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건에 어떤 수사팀을 투입하라고 한 거니까 이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잡을 수 있다. 그거 지금 검찰 확실하게 없애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걱정입니까? 협박입니까?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이게 협박하는 거죠. 자, 너 보니까 너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그런 것도 했지. 검찰 이번에 확실하게 죽이지 않으면은 너 나중에 뒤치기 당해. 이거 다 죽어. 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 협박성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너 수사받고 다 구속돼 이러고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위협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공소 취소 거래가 정말 있었는지, 뭐 당사자들이 다 그런 거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나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다수 검사들의 자리가 있었다고 장인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있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런 자리 자체는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은 제가 취재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아마 일요일 정도로 지금 지목이 되는데 일요일 뭐 오찬인지 만찬인지 정성호 장관하고 몇몇 검사장하고 모여서 자리를 가진 것은 있다라고 이제 제 취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가졌으니까 공식 자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사적인 자리고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노골적인 거래를 했는지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야 너네 보안사건 줄 테니까 대신에 그 공소 취소해라고 하고 뭐 장윤수 기자 말에 따르면은 뭐 어떤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정식으로 수사지휘로 하시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정말 믿을 만한 소스가 있다고 장윤수 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있는지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특히나 그거를 문자로 남겼다는 거는 더 개연성이 떨어진다. 왜냐?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공소 취소. 이거를 지금 진행 중인 검찰의 그 수사권 개편안하고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를 이거를 문자로 남겼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취임 전에 대통령 사건은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들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어떤 그 동문 모임 어떤 그 오찬, 그러니까 만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때는 장관이 아니었어요. 장관 지명되기 전이었는데 대통령의 오랜 동지로서 정치적 동지로서 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비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는 지금 기소된 대통령 당선인 사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이미 당선이 됐으면은 국민이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거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도 이거는 해소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왜 찌라시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 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분적으로는 팩트인 사실들 있잖아요. 자, 만찬을 가진 거 맞고 정성호 장관이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 맞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안사건 그 얘기도 사실 나왔을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은 검찰의 가장 큰 현안이니까 검찰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고 그러면 검찰의 보안수사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가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지금 검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의 운명이 관련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모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장인수 기자가 나 이런 거 들었다. 큰 관했다. 김어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플롯이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하자면은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지난 주말 뭐 일요일 정도로 지목이 되는데 이 장관과 검사장들 사이 어떤 그런 오찬 내지 만찬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과거에 공소 취소에 관한 그런 소신을 피력한 것은 맞고 그리고 보안 사건이 가장 큰 화두인고 이것을 조합해서 이 지금까지는 장인수가 지금 다른 뭐 어떤 반증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조합해서 결국 뉴스공장에서 나온 그런 얘기를 나온 것인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보다는 여기까지 나온 그런 정치적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친문과 친명의 어떤 그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왜 지난번에 저희 이제 3자 대면에서도 다뤘었는데 급기야는 친명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김어준을 고발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그 어떤 이란 전쟁 터졌을 때 총리실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발언 가지고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한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국당하고 합당하려는 거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조국당하고 합당하려는 거 이것도 지금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친문 진영의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지금 밀리고 뭔가 시원한 반격이 날릴 수 있는 기회가 꺾이고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안사건 논의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검찰 살려주려고? 너네 그럼 가만 안 둬. 그래? 그럼 제일 큰 약점이 지금 공소 취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전체적인 판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인수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명확한 어떤 물증은 찾기 힘든 상황이고 또 장인수 얘기도 좀 명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그때 워딩을 지금 분석을 해보면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했지 문자를 보냈다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레 긁힌 사람이 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자기가 또 이제 좀 자책골을 또 넣기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어마어마하고 민감한 내용을 설마 문자로 넣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뒤에서 설명하는 것 같은 이문정 검사장한테 이거 문자로 넣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